엎드립니다. 엎드리는데 혹시나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좀 구속을 좀 하시더라고요. 약간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힙한 음악들이 좀 비트가 있는 음악들이 막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이먼 도미닉이 갑자기 굉장히 거친 랩 하면서 이렇게 막 거친 랩을 쏟아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당황하셔가지고 사이먼 도미닉님께서 이렇게 랩을 거칠게 욕을 많이 하시지 하시면서 봉준일의 느낀 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탈모 약을 먹기 시작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요, 일단 탈모약을 먹었을 때 확실히 효과는 있었어요. 더 이상 머리가 많이 빠지지 않았고, 물론 그 쉐딩 현상, 그러니까 4주까지는 기존에 빠져야 될 머리들이 모조리 우수수 떨어지는 바람에 와, 이거 인생 진짜 박살 나겠다라는 생각이, 그런 걱정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막 하루에 막 50 막 그냥 툭툭 털면 툭툭툭 떨어져 나갔어요. 그냥 막 손오공이 분신술 하듯이 막 툭툭툭 떨어져 나갔었는데, 이번에 영상 제목에도 보셨다시피 머리를 심고 왔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이시죠? 제 앞머리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 한번 보세요. 앞머리 라인. 네, 머리를 심고 왔습니다. 가격은 역시나 꽤나 쉽지 않았고요. 직접적인 가격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거고, 그리고 정확한 병원도 어떤 병원을 갔는지까지는 이제 설명드리기 조금 힘들고, 제가 알기로는 의료 광고법상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막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그런 병원에 대해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서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받았는데, 당일 상담을 받고 다행히 당일에 스케줄이 비어 있어서 제가 당일에 바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같은 경우에는 모량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밀도가 많이 낮아서 약을 좀 일찍 복용을 했었더라면은 조금 덜 했을 텐데, 밀도가 조금 낮은 관계로 4,000모 가량을 제가 이식을 했습니다. 그 이식은 이제 다른 사람의 모발에서부터 이렇게 가져와서 심은 게 아니라 제 뒷머리에 있는 모발을 앞으로 이제 이동해서 심는 비절개 수술을 받았는데요. 모발 이식에는 크게 이제 세 종류가 있다라고 이제 병원에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다른 병원도 이제 좀 같은지 아닌지는 제가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처음에 절개는 뒤에 있는 이 피부 조직을 통째로 뜯어서 앞에를 절개하고 거기다가 이제 붙이는 그런 식의 이제 절개 수술이 있고, 그리고 비절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있는 모발들을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으로 하나하나 뽑아서 앞에다가 이제 절개하지 않고 심는 것을 이제 이동이죠. 비절개 수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한 단계 상위에 있는 게, 비절개 같은 경우에는 다 밀어요. 뒷머리 지금 이제 안 보이시겠지만 평상시에는 이제 덮여있기 때문에, 긴 뒷머리로 덮여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뒷뚜껑을 열면요, 뒤에 완전히 그 달의 표면과 비슷합니다. 없어요. 군대 가기 전에 반삭한 것처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앞머리를 지금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앞머리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지금 이식한 머리들이 길어서 지금 이렇게 앞머리를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에도 지금 살짝 반삭처럼 그 밀은 머리들을, 뽑은 머리들이 앞에 와서, 지금 앞에는 되게 짧아요. 영상상으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가까이 되면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잘 티가 안 납니다. 그냥 흘겨보시는 분들은 두피 문신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앞머리 밀도가 많이 없다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이마 라인이 내려왔네? 두피 문신 같은 걸 했나?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티가 많이 안 납니다. 물론 첫 일주 한 3일, 4일 동안은 티가 많이 나요. 이게 막 좀 핏덩이도 있고 좀 상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좀 티가 나는데, 지금은 그냥 이게 거의 그냥 일생생활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정도로 다행히, 제가 평소에 이제 마이크를 잡고 행사를 다녀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걱정 때문에 이거 한번 수술 받으면은 한 달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적응기까지 이렇게 좀 보기 흉하지 않아야 되니까. 근데 다행히 이제 그런 거 감안하고서라도 한 1주에서 2주 정도 지나니까 일상생활하고 밖에 돌아다니기에는 전혀 문제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한 4,000모 정도를 뒤에서 가져왔고요. 4,000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뒷머리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머리가 얼마나 많으냐, 숱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갈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숱이 아주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 가져왔는데 뒤에가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밀고 거기서 이제 짧은 머리들을 채취를 해서 앞에다가 심는 게 이제 기본 비절개. 근데 거기서 이제 좀 프리미엄 비절개로 가면은 밀지 않은 상태에서 채취를 해서 앞에다가 심는 거를 프리미엄 비절개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났어요. 굳이 비율로 따지자면 1.5대 2대 2.5 그 정도로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가장 비쌌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하기는 좀 힘들었고요. 이번에 저희 가족들도 좀 많이 도움을 주셔서 이런 좋은 기회에 제가 갖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제 도움이 있었죠. 수술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절개 수술의 소요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겪어보지 않아서. 비절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당일에 수술 받는데 한 6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6시간 동안 그래서 의사 선생님 한 분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 외에도 옆에 또 계셔 주시는 분들이 함께 한 3분, 4분 정도 함께 6시간 동안 계셔가지고 케어를 해주시니까 6시간에 뭐 그 정도 금액이면은 그만한 인원이 투입되고 그만한 금액이면 그리고 제가 얻는 효과, 이 심리적인 이 자신감, 자존감과 함께 그 정도 금액을 책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수술할 때 수순을 좀 말씀드리면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이제 모발 이식이 이루어지는가. 처음에 상담을 받으러 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2시 예약을 해놔서 12시부터 한 1시 정도까지 상담을 좀 길게 받았어요. 내가 어느 정도 금액에 어느 정도 모량이 필요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이마 라인을 정할 것인가. 이마 라인을 물론 이제 좁게 하면 할수록 금액이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근데 이 이상 제가 앞머리 끝라인에 맞춰서 이 앞라인을 잡았거든요. 이마 라인을. 더 욕심내서 밑으로 내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금액이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수도 있고 수술 시간도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아마 1차가 아니라 2차까지도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염려도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거는 이제 금액적으로 제가 타협을 보기 위해서 앞머리 딱 여기까지 했고요. 그 상담하는 기간 동안 이제 수술 일자는 어떻게 잡을지, 저 같은 경우엔 당일로 이제 수술을 잡았기 때문에 당일 2시에 바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이제 수술을 할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6시간 동안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제가. 하지만 이 6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수면 마취 플러스 국소 마취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통격 같은 경우에는 전혀 느낄 새가 없었고요. 일단 들어갑니다. 저는 한 번도 수술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코 비염 수술 때문에 한 번 잠깐 들어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 대수술 뭐 이런 경우는 아니었으니까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했었던 수술이라서 그냥 국소 마취 정도만 했었는데 이거 수면 마취 해서 수술하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좀 들어갔을 때 뭐 전혀 긴장되는 건 없었습니다. 뭐 그런 수술에 대해서 이제 좀 긴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긴장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긴장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딱 눕고 일단 처음에 이제 엎드립니다. 엎드리는데 의사 선생님과 그리고 주변에 많은 조무사분들께서 한 4분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거기다 옆에 이제 태블릿 PC랑 해가지고 스피커랑 연동이 돼서 굉장히 힙한 음악들이 좀 비트가 있는 음악들이 막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왜? 6시간 동안 이 단순 작업, 이 노가다라고 해요. 네, 노가다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작업을 6시간 동안 4,000모를 2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채취하는데 1번, 그리고 심는데 1번, 총 8,000번의 동일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신나는 음악이 없더라면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막 힙합 음악들이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반감 같은 건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이 시작되고 먼저 이제 엎드립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눈이 눌리지 않게 이마만 닿을 수 있게끔 해서 딱 엎드려 있고, 한 가지 살짝 놀랐었던 거는 팔다리를 묶으시더라고요. 혹시나 이제 마취 중에 제가 좀 이렇게 좀 저항이 있거나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혹시나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좀 속박 구속을 좀 하시더라고요. 약간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마취가 들어가잖아요. 선생님, 저는 이제 곧
잠들게 되나요? 그랬더니 아, 네, 주무실 거예요 하시고 이제 싹 들어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마취약이 팔을 따라서 싹 들어오는 게 느껴지면서 아, 이제 잠들겠구나, 저는 이제 잠들겠 하고 잠들더라고요. 잠들다가 중간에 몇 번 정도 깹니다. 중간에 한번 딱 깼을 때는 제가 이미 누워 있더라고요. 누워서 이제 채취는 끝난 상태에서 앞에 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 정신이 들었을 때 당연히 국소 마취 중이어서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뭐 이렇게 심고 있다라는 게 전신을 통해서 느껴지죠. 근데 그때 흘러나온 음악이 예전엔 쇼미더머니 사이먼 도미닉 님께서 참여하셨던 네가 알던 내가 아니야 하면서 이제 사이먼 도미닉이 갑자기 굉장히 거친 랩 하면서 이렇게 막 거친 랩을 쏟아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방송인으로서 입을 쉴 수가 없죠. 아이고, 이렇게 랩이 막 이렇게 거칠게 나오네요. 했더니, 선생님도 당황하셔가지고, 사이먼 도미닉님께서 이렇게 랩을 거칠게 욕을 많이 하시지 하시면서 급하게 이제 노래를 전환하시는 거를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물론 보지는 못했어요. 가려져 있으니까. 또 깨어있으면은 지루하니까, 선생님 또 저는 이제 잠들게 되나요? 했더니, 네, 또 재워드릴 거예요. 또, 잠드는군요. 하고 또 이제 잠들고 일어나니까, 이제 비로소 이제 모든 수술이 끝이 나고 선생님한테 인사드리고 선생님 가시고 이제 케어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조무사분들, 이제 관련자분들,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이제 케어를 해주시고 직후에는 여기 진짜 막 피가 막 이렇게 막 흐르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앞뒤로 피가 엄청 흐르고 있어요. 살을 계속 4,000개의 구멍이 나 있는 거니까 앞뒤로 4,000개의 구멍이 나 있다 보니까 피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죠. 이제 수면 마취를 하니까 직접 차를 몰고 가는 거는 다소 무리가 있고요. 뭐 보호자나 뭐 친구라든지 동료가 이렇게 동행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받고 직후에 운전을 하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 본가가 수원이어서 수원까지 다시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동할 때 이렇게 막 피떡이 된 상태로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말이 안 되죠.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거의 이제 조무사분들께서 이렇게 거즈를 이렇게 싹 대주십니다. 헤어밴드처럼 뒤통수까지. 뒤통수가 피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제 진물이랑 상처 부위에서 가장 이제 뽑는 부위에서 상처가 가장 심하고요. 앞쪽은 좀 덜합니다. 근데 이제 거즈를 하나 싹 이렇게 대주시고 그 상태에서 가면 더 이상해요. 이렇게 거즈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피떡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버스 타실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검은색 비닐을 이렇게 또 무료로 제공을 해주십니다. 검은색 비닐을 이렇게 탁 싸서 앞으로 이렇게 탁 최대한 앞머리 건들지 않게 이마에 딱 붙을 수 있게끔 이마에다가 이렇게 딱 비니로 이렇게 딱 해주십니다. 커버를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건들면 안 돼요. 약 10일 동안은 절대 건들면 안 되고 3주, 4주 동안은 절대 좀 땀이 나거나 너무 몸에 과한 무리가 가는 그런 운동이라든지 그런 행동도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제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약 한 달 동안은 여러분들이 휴식기라고 생각하시고 좀 이렇게 좀 격한 운동 그런 업에 종사하시고 있는 분들께서는 한 달 정도 좀 휴식을 가지시는 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비니까지 내주시고 제품들을 이렇게 좀 제공을 해주시는데요. 일단은 샴푸도 우리가 머리를 감을 때 이렇게 감으면은 처음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2, 3일 정도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 3일 동안은 건드려서도 안 되고 케어도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요구가 되지만 그래서 미스트를 2병을 챙겨주십니다. 미스트를 2병을 챙겨주시는데 그 미스트를 시도 때도 없이 이 이식한 부위에다가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게끔 항상 뿌려 주어야 된다. 그래서 이틀 동안 그 미스트, 우리가 쓰는 미스트가 한 요 정도 크기가 되는데요. 사람 손바닥 크기보다 좀 작아요. 한 요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적은 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의 뭐 한 달 정도 쓸만한 양을 하루에 다 쓰라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통씩 이틀 동안 뭐 최대 3일 동안 2통을 다 쓰라고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권장을. 그래야 이제 생착 스프레이라고 해서 그 스프레이 미스트가 생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스프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 3일 동안은 시도 때도 없이 미스트를 계속 뿌려주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 못 썼어요. 거의 한 통 정도? 2통까지는 다 못 쓰겠더라고요. 생각날 때마다 뿌렸는데도 되게 거침없이 뿌렸거든요. 막 푹 젖어가지고 막 흐를 때까지 막 이게 뿌렸는데도
두통을 쓰는 게 쉽지 않더라고. 여러분들 만약에 하시면은 최대한 많이 작게 뿌려보시기를 권장드리고 싶고, 샴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샴푸를 제공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탈모 샴푸, 개인적으로 그쪽에서 직접 제조를 하시는지 뭐 이렇게 외주를 해서 이렇게 생산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샴푸 하나랑 폼으로 된 샴푸를 하나 더 주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폼 클렌징 중에 거품으로 된 폼 클렌징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 거품으로 된 거. 그래서 기본 샴푸는 뒷머리 쪽, 중간에서부터 뒷머리 쪽을 하시는데 중점적으로 사용하셔야 되는 샴푸. 그리고 폼 샴푸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식한 부위를 건들면 안 되기 때문에 뒤쪽을 좀 하시고 앞을 까서 이렇게 좀 이렇게 치덕치덕, 그러니까 거품을 좀 이렇게 진득하게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치덕 묻히는 느낌으로, 이게 닦는 느낌보다는 묻히는 느낌으로 샴푸를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그렇게 아직까지도 그 샴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식을 받은 지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이니까 저번 주 제가 화요일에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지나고 거의 한 10일차가 되어 가네요. 그래서 10일차 동안 계속해서 그 샴푸를 사용하고 있고,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집에 안내문을 주세요. 어떤 거는 몇 주 동안 하지 마시고, 어떤 거는 몇 주 동안 하시고, 뭐 이렇게 좀 안내사항, 주의사항을 적어주신 그 안내문을 이렇게 나눠주시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수술 받으시면 그런 안내문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일차 됐는데 이제 좀 기본 진통제라든지 뭐 이렇게 좀 상처가 아무는데 좀 필요한 그런 약들도 처방을 해주시고요.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통스러울 경우에 이제 진통제를 복용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통제를 먹을 일이 크게 뭐 한 번도 안 먹었어요. 한 알도 안 먹었습니다. 제공받은 진통제, 제공이 아니죠.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하게 되는데 한 알도 안 먹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혀 고통이 없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살짝 고통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상처 부위다 보니까 살짝 고통은 있는데 앞쪽 고통은 전혀 거의 뭐 없고요. 뒤쪽 고통이 가장 커요. 아직까지도 좀 통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막 못 참을 정도의 통증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저는 약은 지양하는 편이어서 약은 안 먹으려고 하는데 뭐 진통제도 크게 먹을 이유가 없어서 안 먹었고요. 하지만 제가 고통이 되게 둔감한 편인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딱 하루 있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머리 감는 게 가능해요. 다음 날 아침부터 가능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샴푸들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각기 다른 종류의 샴푸를 앞뒤로 사용해야 되는데, 머리를 감을 때요, 뒤쪽에 구멍이 4,000개가 나 있는 상태예요. 지금은 이제 조금 피부가 상처가 아물고 딱지도 이제 다 졌다가 이제 딱지도 지금 다 탈락한 상태여서 그나마 괜찮은데, 그 다음 날에는 그 진물이라든지 그 피딱지들이 싹 씻겨 나가는 과정에서 4,000개의 구멍에 물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습니다. 4,000개의 바늘로 실시간으로 찌르는 느낌이에요. 그 느낌은 다시는 겪고 싶지 않고요. 거기다 이제 비눗물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끔찍하실지 여러분들도, 상처 부위에 비눗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 느낌을 한번 떠올리시는데 그게 4,000개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또 이제 딱지가 지면서 진물이랑 이제 딱 피가 이제 응고되면서 딱지가 져서 그 다음날부터는 또 고통이 좀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날에 그 고통스러운 거 말고는 크게 뭐 통증은 없었고요. 머리 감을 때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 미온수, 온수도 아니에요. 미지근한 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모에는 뜨거운 물이 머리 안 좋다라고 항상 들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 권장합니다만, 저는 항상 시원한 물, 너무 차가운 물 말고 시원한 물로 항상 이제 머리를 감았어요. 뜨거운 물로 하면은 안 되겠죠. 아무래도 생착하는데 조금 더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차가운 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머리를 감았던 기억이 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머리를 감은 뒤에도 이제 드라이기로 여러분들 따뜻한 바람이 아니라 시원한 바람, 차가운 바람, 자연풍으로 말리시는 것을 권장하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좀 이렇게 머리가 원래 열 받으면 금방 또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열을 최대한 안 받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좀 케어를 하실 수 있게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그렇게 권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하고도 10일 정도가 이제 총 10일 정도가 지나니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어요. 이제 앞머리도 처음에 했을 때는 지금 살짝 만져보면은 처음엔 되게 빳빳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살짝 이제 좀 이제 제 이마 피부 조직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서서히 제 머리화 이 자리에 있어야 할 머리들이 가지는 특성들이 이제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되게 점점 이제 좀 부드러워지고 있고 병원에서 말씀하시기를 처음 2, 3개월 동안은 심은 머리가 다 나간대요. 다 나간답니다. 우리가 처음 탈모약을 먹었을 때도 4주 동안은 이 원래 나갔어야 될 머리들이 싹 다 나가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좀 솜털들이 자라나기 시작했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머리를 심는 것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 이마 라인이 지금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머리 이마 라인을 여기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지금 요 정도가 채워져 있는 건데 이 라인을 중심으로 요 정도가 채워져 있는 건데 요 머리들이 다 탈락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 초기 2, 3개월 동안 다 탈락을 하고 4개월, 한 5개월부터 나는 솜털 머리들이 이제 진짜 제 앞머리가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안내문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크게 위화감이 없어요. 이제 한 10일만 지났는데도 제가 뭐 관리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뭐 음주 흡연은 권장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네. 저도 뭐 거의 안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앞머리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실제로 보는 것보다 카메라로 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네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방송 활동이라든지 뭐 오프라인 행사 같은 경우에도 뭐 앞머리만 앞으로 살짝 내리면은 여러분들 그냥 제 앞머리 뭐 약간 그냥 라인만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크게 위화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10일 정도만 좀 두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하나 딱 걱정이 되는 거는 2, 3개월 동안 이제 앞머리가 이제 탈락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 심은 머리들이 다 탈락을 하는 그 시기가 살짝 걱정입니다. 그럼 또 다시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시기가 가장 걱정이고 그 시기만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 머리가 이제 또 뽀송뽀송한 머리, 진짜 머리들이 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정수리에도 살짝 밀도가 좀 부족하기는 한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식을 할 수는 있겠지만 뭐 2차, 3차적으로 들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병원 쪽에서도 이제 지금 제가 더 이상 뒤쪽에서 가져올 머리가 지금 당장이 부족해요. 부족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뭐 면모가 이제 보통 우리가 한 구멍에 여러 가닥이 이제 머리가 나온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씩을 이제 뽑아서 가져오는 걸 텐데 예를 들면 한 구멍에 2개가 나 있던 거를 하나를 가져왔을 때 다시 2개가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의사가 아니어서. 근데 만약에 그렇게 났을 경우에 이제 뭐 정수리 밀도를 다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께서 실장님께서 머리 정수리 쪽에는 그냥 두피 문신도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이제 뭐 흑채라든지 뭐 쉐딩 효과가 있는 뭐 그런 뭐 쉐이더 뭐 그런 화장품이나 그런 것들을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1차 모발 이식 경과 11차입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앞으로도 이제 제가 뭐 생각나는 뭐 제 개인적인 견해라든가 경험들 여러분들 궁금하실 만한 거 함께 공유를 할 테니까 한 번씩 찾아와 주셔서 관심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한번 클릭해서 보시고 공감해 주시고 댓글로 의견도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비용이 물론 이제 차 한 대 값이 뭐 이게 들어간 것 같기는 한데 물론 뭐 준준형까지는 아니고 뭐 경차 라인 쪽에서 이제 프로비냐 아니면 중호비냐 깡통이냐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만족스럽고 지금도 미스트를 간혹 뿌리고는 있어요. 이게 효과가 있는지는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처음 2, 3일 동안 초기에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기존에 제가 모발 유지용으로 컨디셔너 같은 이제 토너는 다시 이제 제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떤 제품 사용하고 있는지는 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2, 3개월, 한 4개월 지나고 나서 그때 경과를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제 개인적인 의견들 여러분들이랑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바일 이식 관련해서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뭐 댓글로도 한번 남겨주시고요. 제 경험상에서 뭐 지식이 아니라 제 경험상에서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정보는 최대한 나눠드릴 테니까 한번 마음껏 자유롭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틈틈이 또 뭐 쇼츠라든지 제가 또 똥꼬발랄한 거 좋아해서 틈틈이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테니까 또 다음 기회에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긴 영상 계속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봉준일의 느낀 점.